법과 질서가 무너지는 시작점은 대개 사법 시스템을 향한 작은 불신입니다. 2026년 7월 인도 바루이푸르에서 비극적인 사건이 잇따라 땡겼습니다. 서벵골 전역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시작은 12살 소녀의 참혹한 죽음이었습니다. 더 큰 비극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소문에 휩쓸린 군중이 무고한 사람을 죽음으로 몰았습니다. 유력 용의자는 재판도 받기 전 경찰과의 총격전 끝에 숨졌습니다. 의문투성이인 이 죽음은 서벵골을 거센 정치, 사회적 혼란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바루이푸르 사건은 단순한 강력범죄가 아닙니다. 무너진 치안, 사적 제재가 낳은 참사, 지역 정치의 이해관계가 한데 얽힌 비극입니다. 2026년 7월 4일 토요일 오후 코탈라 고등학교에 다니던 12살 소녀가 집을 나섰습니다. 수르자푸르 바루이푸르의 돕토피 이그람 판차야트에 살던 아이는 친구의 생일 선물을 사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금방 돌아오겠다던 아이는 밤이 깊도록 소식이 없었습니다. 가족들은 온 동네를 찾아다녔고 밤 11시 50분쯤 바루이푸르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가족들에 따르면 당시 경찰은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고 곧바로 수사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경찰의 무책임한 대응에 분노한 가족과 주민들은 직접 주변 폐쇄회로 영상을 샅샅이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저녁 8시쯤 찍힌 영상을 찾았습니다. 빨간 모자와 파란 티셔츠를 입은 남성이 아이 옆을 걷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이웃에 살던 프라바시 몬달이었습니다. 7월 5일 일요일 새벽 주민들이 그의 집으로 몰려갔다져 물었습니다. 거센 추궁이 이어지자 몬달은 시신을 숨긴 곳을 털어놓았습니다. 오전 9시쯤 세라지푸르 기차역 인근 외딴 연못에 버려진 자루에서 아이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부검 결과는 아이가 겪은 마지막 순간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시신 곳곳에 남은 외상은 폭행이 얼마나 잔혹했는지 보여줬습니다. 성폭행 흔적도 뚜렷하게 확인됐습니다. 기도에서는 물과 진흙이 나왔습니다. 연못에 던져질 당시 아이가 살아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뜻입니다. 직접적인 사인은 과다출혈과 익사였습니다. 시신이 연못 밖으로 나오자 주민들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세라지푸르 기차역 주변은 가로등이 없고 인적도 드물어 오래전부터 우범지대로 꼽히던 곳이었습니다. 경찰의 늑장 대응에 대한 불신은 공권력이 범죄자를 감싸고 있다는 의혹으로 번졌습니다. 몇 시간 만에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시장과 소셜미디어를 타고 퍼졌습니다. 단독 범행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남부 24파르가나스를 거점으로 한 아동 납치, 인신매매 조직의 소행이라는 소문이었습니다. 의심은 곧 프라바시 몬달의 주변 사람들에게 향했습니다. 그중 한 명은 피해자 가족의 목공소에서 일하던 인력거꾼 아난다 사르다르였습니다. BJP 지역 정치인 탐타누 몬달도 소문의 표적이 됐습니다. 그가 정치적 압력을 넣어 당일 오전 경찰에 연행된 아난다 사르다르를 풀어줬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격분한 군중은 챈타누 몬달의 집을 습격해 부쉈습니다. 근거 없는 의심과 집단 광기가 마을을 휩쓸었습니다. 평화롭던 곳은 법 대신 폭력이 지배하는 무법지대로 변했습니다. 2026년 7월 5일 아침 가라앉지 않던 분노는 대규모 폭동으로 번졌습니다. 인근 수십 개 마을에서 몰려온 사람들이 수르자푸르 기차역과 상가 주변을 가득 메웠습니다. 시위대는 실다, 남카나, 철도선과 바루이푸르, 자이나가르 도로를 막고 타이어를 태웠습니다. 철제 빔으로 바리케이드까지 세워 교통을 마비시켰습니다. 경찰과 진압대가 경찰봉을 휘두르며 해산에 나서자 사태는 더 거칠어졌습니다. 군중은 벽돌과 돌을 던졌고 순찰차 여러 대를 부쉈습니다. 경찰관들도 잇따라 다쳤습니다. 진압대원 2명도 쓰러졌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군중은 35살 삼륜 택시 기사 인드라지트 몬달을 붙잡았습니다. 현장 근처에서 봤다는 막연한 이야기, 프라바시 몬달의 공범이라는 소문뿐이었습니다. 군중은 그의 손을 묶어 거리로 끌고 간 뒤 무차별 폭행했습니다. 경찰이 그를 빼내 병원으로 옮기려 했지만 인드라지트 몬달은 심각한 부상을 이기지 못하고 숨졌습니다. 특별조사단 SIT의 추가 조사 결과 인드라지트 몬달은 소녀의 납치와 살해에 아무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가족을 찾은 서벵골 주의
수벤두 아디카리 주총리는 그의 죽음이 우발적인 군중 폭행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주동자들이 피해자의 이름과 신원을 확인한 뒤 벌인 계획 살인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주정부는 새 행정부의 통치 능력을 흔들려는 극좌 세력과 종교 극단주의 단체가 폭력을 기획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분노를 가라앉히고 질서를 되찾기 위해 바루이프루 경찰지구는 주 정부와 협력해 전문가 6명으로 특별조사단을 꾸렸습니다. 경찰은 체포 직후 프라바시 몬다를 신문하며 다른 공범으로 수사를 넓혔습니다. 소녀 살해에 직접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인물들도 잇따라 체포했습니다. 폐쇄회로 영상으로 유력 용의자가 된 프라바시 몬달은 신문에서 다른 용의자들에게 1만 루피를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미화 약 100달러를 받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처럼 행동하며 아이를 유인했다는 것입니다. 경찰은 몬달에게 약물 남용 전력이 있고 지역 불법 주류 유통에도 관여했다고 밝혔습니다. 밤샘 압수수색 끝에 공범으로 지목된 아난다 사르다르와 디바카르 사르다르가 7월 6일 체포됐습니다. 수사관들은 피해자가 가족과 잘 아는 아난다 사르다르를 믿고 프라바시 몬다를 따라갔을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네 번째 용의자 카비르 몰라는 범행 직후 바루이프루를 떠났지만 7월 7일 밤 북부 24 파르가나스의 바시르아트에서 붙잡혔습니다. 지역 BJP 당원 찬탄 후 몬달도 은폐를 시도했거나 초기 체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용의자들에게는 인도 형법인 바라티아 니아야 사니타의 중범죄 조항이 적용됐습니다. BNS상 강간과 집단 강간, 살인, 증거, 인멸, 범죄 공모 혐의와 함께 아동 성범죄 보호법인 POCSO법 제6조도 적용됐습니다. 2026년 7월 8일 수요일 새벽 12시 45분 바루이프루 경찰은 구금 중이던 프라바시 몬다를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목적지는 며칠 전 아이의 시신이 발견된 사르자프루 인근 외딴 또지대였습니다. 경찰은 범행을 재구성하고 진술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몬다를 현장으로 데려갔다고 밝혔습니다. 현장 검증은 예상치 못한 총격으로 끝났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현장 재구성 직전 프라바시 몬달이 갑자기 저항하며 호송 경찰관의 권총을 빼앗았습니다. 그는 경찰을 향해 한 발을 쏜 뒤 어둠 속으로 달아나려 했고 경찰은 정당방위와 도주 저지를 위해 대응 사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러 발을 맞은 프라바시 몬달은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곧바로 바루이프루 지구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료진은 도착 전 이미 숨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총격 현장은 즉시 통제됐고 과학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프라바시 몬달의 죽음은 서벵골 전역에 거센 법적, 정치적 논란을 불렀습니다. 2026년 5월 BJP가 주정부를 장악한 뒤 서벵골에서 벌어진 첫 이른바 경찰 사살 사건이었습니다. 민주권리보호협회 APDR과 인권단체 마숨은 경찰 발표를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핵심 인물의 입을 막기 위해 치밀하게 꾸민 연극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치안 실패를 덮고 종교 갈등에 쏠린 시선을 돌리려는 의도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마숨 대표 키리티로이는 이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위험한 피의자를 영상 기록이나 감시 없이 새벽 일시에 외딴 곳으로 데려간 것은 상식 밖이며 경찰 총격 사망에 관한 인도 대법원 지침도 어겼다는 것입니다. 시민단체들은 콜카타 고등법원에 독립적인 특별 판사를 임명해 총격 경위를 밝혀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프라바시 몬달의 가족은 또 다른 절망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산디아 몬달은 병원 영안실에서 아들의 시신 인수를 거부했습니다. 그녀는 경찰에게 사망 소식을 들은 순간 마음을 굳혔다고 언론에 밝혔습니다. 병원에 가 확인할 생각도 시신을 집으로 데려올 생각도 없다고 했습니다. 아이에게 그런 범죄를 저질렀다면 마땅히 받을 벌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아내 참파 몬달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폭력성을 보면 충분히 저지를 수 있는 일이라며 아들을 데리고 집을 떠났습니다. 프라바시 몬달의 시신은 지역 당국이 직접 화장했습니다. 주정부는 총격 사건 수사를 서벵골 범죄수사국 CID로 넘겼습니다. 독립수사를 보장하고 경찰이 적법한 절차를 지켰는지 확인할 사법조사도 시작했습니다. 바루이프루 살인사건은 평범한 형사사건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집권 BJP와 야당 트리나물 콩그레스, 티인즈, 좌파 세력 사이의 거센 정치 공방으로 번졌습니다. 마마타 바네르지 전 주총리는
TMC 수장으로서 콜카타 칼리가트에서 대규모 촛불 집회를 이끌었습니다. 피해자를 위한 정의를 요구하며 여성과 아동을 지키지 못한 정부를 규탄했습니다. TMC는 BJP 정부가 바네르지의 바루이프루 방문과 유족 위로를 막으려고 그를 가택연금했다고 비난했습니다. TMC 의원 마우아 모이트라는 유력 용의자가 의심스러운 사살로 입막음당한 것 아니냐고 공개 비판했습니다. 서벵골 경찰 내부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벵골 주민들은 이제 전혀 다른 벵골을 마주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법이 아니라 총이 지배하는 요기 아디티아나트의 우타르 프라데시처럼 말입니다. 정치 갈등 뒤에는 뿌리 깊은 종교 분열도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피해 소녀는 무슬림이었고 피의자 4명과 군중 폭행으로 숨진 인드라지트 몬달은 모두 힌두교도였습니다. 새로 선출된 BJP의 수벤두 아디카리주 총리는 힌두교 남성을 향한 습격 뒤에 종교 갈등과 정치적 음모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선거 열기가 식기도 전에 벌어진 폭력은 지역사회를 민감한 종교 대립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주 정부는 종교 폭력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바루이푸르, 나라얀푸르, 소나르푸르 등 새 경찰서 관할에 대규모 집회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시위 중 공공기물을 부수고 철도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33명 넘는 가담자가 체포됐습니다. 프라바시 몬달이 숨지면서 그에 대한 기소와 처벌 절차는 법에 따라 끝났습니다. 특별수사팀은 아직 살아있는 나머지 3 피의자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난다, 사르다르, 디바카르, 사르다르, 카비르, 몰라입니다. 수사팀은 확보한 과학 증거와 폐쇄 회로 영상, 법의학 분석 결과로 혐의를 입증할 계획입니다. 억울한 오해로 숨진 오토릭샤 기사 인드라지트 몬달 사건도 새 국면을 맞았습니다. 집단 폭행에 직접 가담한 혐의로 7명이 기소됐고 살인 혐의 수사도 범위를 넓혔습니다. 서벵골 주정부는 인드라지트 몬달 유가족을 위한 긴급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수벤두 아디카리 주총리는 유족을 찾아 25라크 루피, 250만 루피 또는 약 2만 9천 달러의 위로금을 전달했습니다. 몬달의 형제 바피 몬달에게는 지역 경찰 초소, 행정봉사요원 자리도 마련해줬습니다. 군중의 습격으로 부서진 유가족의 집도 주 정부 지원으로 복구됐습니다. 유족의 요구에 따라 수르자푸르에는 상설 경찰 초소가 세워졌습니다. 기차역과 시장을 감시할 폐쇄회로 시스템이 설치됐고 선임 경찰관 2명과 순경들이 교대로 상주했습니다. 바루이푸르 참사는 수사 절차에도 변화를 불렀습니다. 초기 실종 신고에 경찰이 안일하게 대응했다는 비판이 거셌습니다. 콜카타 경찰은 관할과 상관없이 신고를 즉시 접수하는 제로 FIR 제도를 강화했습니다. 관할이 아니라는 이유로 수사를 미루거나 책임을 떠넘기는 관행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주 총리는 주 전역에서 2주 동안 불법 양조장과 마약 밀매 조직을 집중 단속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런 불법 범죄망이 사회적 약자를 노리는 강력 범죄의 토대가 된다고 본 것입니다. 인도 농촌과 도시 주변부에서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일은 여전히 무거운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인도 국가범죄기록국 NCRB 통계도 현실을 보여줍니다. 아동 대상 범죄는 여전히 심각하며 법 개정과 경찰의 신고 대응 방식 개선이 시급합니다. NCRB에 따르면 2024년 인도에서 발생한 아동 대상 범죄는 18만 7천 건을 넘었습니다. 이 가운데 6만 9천 건 이상이 성범죄로 아동 성범죄 처벌법인 POCSO법에 따라 기소됐습니다. 바루이푸르의 비극은 사법체계가 처음부터 신속하고 투명하게 움직이지 않을 때 어떤 파국이 벌어지는지 보여줍니다. 법이 비운 자리는 군중의 눈먼 분노와 무분별한 총격이 채웠고 사회에는 쉽게 아물지 않을 상처가 남았습니다. 수사가 이어지는 동안 담당 책임자가 불과 8일 만에 3번이나 바뀌었습니다. 경찰은 새 수사팀이 모든 증거를 다시 검토한 뒤 다음 법적 조치를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잦은 교체는 수사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향한 의문만 키웠습니다. 이 모든 비극의 중심에는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어린 소녀가 있습니다. 아이는 누구도 겪어서는 안 될 범죄에 희생돼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책임 있는 모든 사람이 법정에 서서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뒤이은 폭력의 배경이 정치적 음모든 종교 갈등이든 가장 큰 고통은 늘 죄 없는 시민의 몫입니다. 서벵골이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고 사법당국이 아동과 여성,
무고한 시민을 지킬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